7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보기하고 선지 모두 길이가 길어서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보기부터 봅시다. 4.19 혁명은 1960년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광장이 창작된 4.19 직후에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유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광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작품 역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광장은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다고 하는데요. 1950년에 무엇이 발생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극명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어떤가요? 대놓고 주인공 이명준에게 북한으로 갈 거야? 남한으로 갈 거야? 생각을 묻고 있죠? 이처럼 광장은 이념 대립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작품에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전후, 즉 6.25 전쟁 후의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념 대립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쓰여져 있죠?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쓰여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이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는 이념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고발하고 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서 이명준은 어떠한가요? 요즘 말로 모두 깍이죠. 북한도 싫어, 남한도 싫어, 모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준은 어딜 택하죠? 중립국행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이러한 이명준의 선택이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인 대안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광장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작이 되었고 그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1번.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이명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심정을 어디서 알 수 있다고 하나요?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 거기에서 알 수 있대요. 이명준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죠?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후 내용을 볼 때 이 웃음은 정말 상황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억압적 상황에 관한 조롱,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난 후련함,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은 어떤가요? 적절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럼 2번 선택지 볼까요?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명준이 이념을 택해서 중립국으로 갔나요? 아니죠. 제시된 지문의 밑에서 13번째 줄을 보면 이명준은 이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의 술,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준은 이를 강요하는 남과 북 어디에서도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국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명준의 중립국 행위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네요. 이번에 뒤 문장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어때요? 이 역시 잘못된 내용이죠? 왜? 이명준은 남과 북 어디에서도 행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행복한 삶, 이것을 마다했다 라고 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처럼 2번은 전체 내용이 작품 그리고 보기 내용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3번 선택지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에서 인연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 뒤의 문장에서 이 작품에서 마술사의 속임수는 권력자들의 꼬임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술사의 속임수는 권력자들의 꼬임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3번 적절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답은 아닙니다. 4번 선택지 같이 볼까요? 이 작품 속에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명준의 생각 그리고 다양한 비유 및 상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정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고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고 감옥으로 보내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죠. 그럼 4번도 맞는 설명이겠죠? 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택지를 볼게요. 이념적 대립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이명준은 무엇을 했죠? 네, 중립국행을 택했죠?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문단에서 중립국에서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꽃에 물을 주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중립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중립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2번, 700번의 답은 2번입니다.